안녕하세요. 오늘 우리가 파헤쳐볼 기업, 바로 우리기술투자인데요. 흔히들 보물선이라고 부르더라고요. 왜 그런 별명이 붙었는지 그 숨겨진 가치를 지금부터 함께 찾아보겠습니다. 네, 이 회사의 주가가요, 무려 조 단위 가치를 지닌 보물이랑 연결되어 있거든요. 그 보물이 뭐냐? 바로 두나무입니다. 그래서 오늘 우리가 던져야 할 핵심 질문은 딱 하나죠. 과연 이 보물선에 올라타도 괜찮을까? 이겁니다. 자, 그럼 이 보물선의 정체부터 한번 알아봐야겠죠? 도대체 뭐 하는 회사길래 이런 별명이 붙었을까요? 우리가 아는 일반적인 회사랑은 많이 다르거든요? 그 이유부터 한번 짚어보겠습니다. 우리기술투자는요, 벤처캐피탈, 그러니까 VC라고 불리는 회사입니다. 뭐 하는 곳이냐고요? 아주 쉽게 말해서 앞으로 크게 될 것 같은 미래의 거인이 될 만한 스타트업을 미리 딱 알아보고 투자해서 돈을 버는 그런 회사라고 보시면 돼요. 일종의 해안으로 먹고 사는 거죠. 근데 여기서 정말 재미있는 게 있어요. 우리기술 투자는 뭘 만들어서 팔거나 서비스를 제공해서 돈을 버는 회사가 아니라는 거예요. 이 차트 보시면 아시겠지만 수익의 99% 이상, 거의 전부가 딱 한 군데서 나옵니다. 바로 투자한 자산의 가치가 오르거나 그걸 팔아서 생기는 돈. 순수하게 투자 수익으로만 먹고 사는 회사인 거죠. 그러다 보니까요, 이 회사의 운명은 사실상 단 하나의 투자처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. 그게 바로 두나무 지분이에요. 아시죠? 우리나라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 업비트를 운영하는 바로 그 회사예요. 그래서 시장에서는 우리기술 투자를 그냥 두나무의 지주회사나 마찬가지로 보는 겁니다. 자, 그렇다면 투자자들이 왜 이 주식에 열광하는지 그 보물 지도를 한번 펼쳐볼 시간입니다. 핵심적인 이유 크게 세 가지로 나눠서 살펴보겠습니다. 이 주식을 좋게 보는 이유, 즉 강세론의 근거는요, 크게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. 첫째, 아직 시장이 다 알아주지 않는 엄청난 숨겨진 가치가 있다. 둘째, 그 가치를 빵 하고 터트려줄 강력한 촉매제가 있다. 그리고 마지막으로 암호화폐 시장 전체의 흐름에 올라탈 수 있는 아주 좋은 방법이라는 거죠. 자, 그럼 그 촉매제 얘기부터 한번 제대로 파고 들어가 볼까요? 얼마 전에 아주 큰 뉴스가 있었죠? 바로 네이버와 두나무가 딜을 하면서 두나무의 기업 가치를 공식적으로 평가했는데요. 그 금액이 얼마였냐? 무려 14조 원이었습니다. 14조요. 이게 그냥 카더라 수준의 숫자가 아니라는 게 중요해요. 그동안 좋다 좋다 말만 많았지 막연했던 이 보물에다가 14조 원짜리입니다 하고 공식적으로 가격표를 딱 붙여버린 거예요. 시장이 미처 몰라봤던 그 가치를 이제 모두가 알게끔 확인 도장을 찍어준 셈이죠. 바로 이겁니다. 이게 핵심이에요. 이 딜 하나가 강력한 리레이팅 촉매제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. 무슨 말이냐면 시장이 우리기술투자가 가진 두나무 지분 가치가 이 정도였어? 하면서 주가를 이 새로운 가치에 맞춰서 다시 평가하게, 즉 재평가하게 만들 수 있다는 거죠. 그리고 마지막 강점, 우리기술투자가 암호화폐 시장에 투자하는 아주 좋은 베타 플레이가 될 수 있다는 건데요. 이게 좀 어려운 말 같지만 아주 간단해요. 암호화폐 시장이 오를 때 더 화끈하게 오르고 내릴 땐 또 화끈하게 내리는 시장 움직임에 아주 민감하게 반응하는 주식이라는 뜻입니다. 하지만 보물 지도에 보물만 그려져 있는 건 아니잖아요. 모든 보물 찾기에는 반드시 위험이 따릅니다. 이제부터는 저 수평선 너머에 보이는 폭풍, 그러니까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리스크 요인들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. 자, 가장 큰 리스크는요, 아이러니하게도 가장 큰 강점에서 나옵니다. 바로 모든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았다는 거죠. 회사의 운명이 거의 전적으로 이 두나무 하나에 달려있다는 것, 이게 최대 약점입니다. 그리고 그 위험이 현실이 되면 어떻게 되는지 이 그래프가 아주 극명하게 보여줍니다. 보세요. 2021년에 암호화폐 시장이 불장이었을 때는 정말 어마어마한 이익을 냈죠. 그런데 바로 다음 해 2022년에 시장이 급격하게 얼어붙으니까요. 이번엔 또 기록적인 손실을 봅니다. 실적이 말 그대로 롤러코스터를 타는 거예요. 정말 아찔하죠. 근데 이게 끝이 아니에요.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우리기술투자는 변동성 높은 두 개의 세상에 동시에 발을 담고 있습니다.
하나는 금리나 경제 상황에 따라 휙휙 바뀌는 벤처 캐피털 시장. 또 다른 하나는 말할 것도 없죠. 규제나 투자 심리 같은 걸로 하루아침에도 천국과 지옥을 오가는 암호화폐 시장. 이 두 개의 파도를 동시에 타야 하는 겁니다. 그리고 세 번째 리스크. 이건 어쩌면 투자자들 입장에서 가장 근본적인 질문일 수 있습니다. 알겠다. 두나무 가치가 높은 건 알겠는데 그래서 회사가 그 보물을 팔아서 주주들한테 나눠줄 생각은 있긴 한 건가? 이 질문이죠. 아무리 장부상 가치가 높아도 주주환원으로 이어지지 않으면 사실 그림의 떡일 뿐이니까요. 자, 지금까지 강점과 약점, 그러니까 보물과 폭풍에 대해서 다 이야기해봤습니다. 그럼 이 모든 걸 다 고려했을 때 이 회사의 진짜 가치는 대체 얼마로 봐야 할까요? 이제부터는 숫자를 가지고 한번 냉정하게 계산을 좀 해보겠습니다. 이런 회사의 가치를 평가할 때 흔히 쓰는 방법이 SOTP, 우리말로는 부분가치합선 분석이라는 건데요. 뭐냐면 회사가 가진 자산을 하나하나 다 따로따로 계산해서 더하는 방식이에요. 여기 표를 보시면 가장 핵심 자산인 두나무 지분 가치가 얼마, 다른 투자 자산이 얼마 이런 식으로 다 더한 다음에 지주회사라는 특성 때문에 받는 할인율을 딱 적용하면 이 회사의 적정 시가총액은 이 정도구나 하고 나오는 거죠. 그래서 여러 가지 변수를 고려해서 가장 합리적인 시나리오로 계산을 해봤더니 결론은 이렇습니다. 현재 주가 대비 약 38% 정도의 추가 상승 여력이 있다. 이렇게 나오네요. 네, 지금까지 우리는 보물 지도도 펼쳐봤고 그 안에 든 보물이 뭔지도 확인했고 또 항해 중에 만날 수 있는 폭풍까지도 다 살펴봤습니다. 이제 남은 건 최종 결정을 내리는 거죠. 그건 바로 여러분의 몫입니다. 그래서 어떤 결정을 내리시든 그 전에 이 5가지 질문만큼은 스스로에게 꼭 한번 던져보셨으면 합니다. 예를 들어 내가 과연 30% 정도의 주가 하락을 견딜 수 있는 사람인가? 나는 암호화폐의 미래를 긍정적으로 보는가? 같은 질문들이요. 결국 이 위험천만한 하지만 달콤해 보이는 투자가 정말 나라는 투자자와 맞는 옷인지 최종적으로 점검해보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. 정리해보겠습니다. 분석 결과는 명확해요. 확실한 저평가 상태에 강력한 상승 촉매제까지 가지고 있습니다. 하지만 그 이면에는 모든 걸 잃을 수도 있는 아찔한 리스크가 동시에 존재하죠. 자, 이제 이 보물선의 전체의 그림을 모두 보신 여러분, 마지막 질문을 드리겠습니다. 이 배에 탑승하시겠습니까?